자, 여기 직접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직접세는 주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이 뭐냐? 누진이라는 건 쌓인다는 거예요. 점차 쌓인다가 누진인데, 누진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직접세는 소득이라고 그랬죠. 직접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이 뭐냐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거야. 그게 누진세입니다. 점점 쌓일수록, 소득이 점점 쌓일수록 세율도 점점 쌓이는 거예요. 자, 뭔 소리냐? 교과서 79페이지 봅시다. 소득세, 여기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소득이 되겠죠. 소득세에서는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졌을 경우엔 세율이 얼마야? 6%야. 소득에서 6%만 떼가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8800만원을 초과하고 3억 원을 안 넘어가면 세율이 35%예요. 그러니까 35%를 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어때요? 늘어나죠. 점점. 그러니 이런 걸 누진세라고 합니다. 누진세율.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늘어나고 소득이 줄수록 세율이 줄어드는 이런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겠죠. 적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겠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분명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76페이지 지난 영상에서 소득 재분배자로서의 정부하면서 보입니까? 다시 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거나 라는 말이 있죠. 이런 누진세율이 바로 소득을 재분배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구나.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 누진세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넘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접세 봅시다.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물건 있죠. 물건에는 모두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빵에도요. 빵이 500원이면 그 중에 얼마는 세금이에요, 사실. 빵값이 아니라. 그 500원 안에 세금이 포함돼서 500원이 된 거예요. 그런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는 세금이 붙어 있는데 이러한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뭔지 한번 교과서를 봅시다. 교과서에 보면 79페이지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그러니까 제품에나 서비스에 세금이 붙으면 그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한 통 사면 물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어. 그럼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어떻게 간접세가 되느냐? 보세요. 우리가 물이나 지우개나 연필이나를 사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값에 세금이 붙어 있죠. 그럼 그 돈을 누가 벌어? 기업이 벌죠. 그죠? 물건을 사면 그 돈을 기업이 번단 말이야. 그럼 그 번 돈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설명할게.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세금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직접 세금을 정부에 내는 게 아니죠. 정부에 내가 직접 내는 게 아니야. 내가 낸 돈이 어디로 가? 기업에게로 가지. 근데 그 기업이 그 돈을 정부에게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고요. 조금 옮길게. 흔들려도 죄송해요. 이걸 조금 옮겨야겠다. 흔들려서. 오케이. 자, 그런 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물건에 붙어있는 돈이란다.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고, 주로 소비 지출을 할 때 붙어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별 소비세가 뭐냐? 개별 소비세의 의미 밑에 나와있죠.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 그러니까 사치품일 경우에는 여기에 물론 사치품에도 물건이니까 세금이 붙죠. 근데 거기에는 특별히 더 개별 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세율이 높습니다. 세금이 많이 붙어. 그런데 그런 세금의 이름을 개별 소비세라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나 물건에 붙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합니다. 이런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덜해요. 왜? 내가 직접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그 세금의 느낌이 덜 하잖아. 우리 물 한 통 사면서 세금을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체감하면서 삽니까? 아니죠. 그냥 적혀있는 가격을 보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저항이나 그런 반발이 덜 하고요. 그래서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세금을 걷기가 수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금을 걷는데 용이하다, 편하다라는 거죠. 직접세를 올리면 사람들이 당장 돈을 주머니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니까 저항이 심한데, 이건 저항이 좀 덜 하다는 거예요. 물건에 붙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내는 세금이라서. 자, 이러한 간접세의 경우에는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비례세가 뭐냐? 비례해서 세금을 적용한다는 거야.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걷는다는 건데, 소득이랑 상관이 없어요. 물건에 세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물을 한 병 사든, 소득이 10만 원인 사람이 물을 한 병 사든, 이 물에 붙어 있는 세금은 동일하죠. 물이 1,000원인데 여기 붙어 있는 세금이 만약에 200원이야. 그럼 누가 사도 200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소득이 많든 적든 동일하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불리합니다.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이랑 똑같은 돈을 냈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은 유리하고 돈이 적은 사람은 불리해지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걷는 걸 비례세율이라고 하고요. 간접세는 주로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저소득층이 불리해지는 이러한 걸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역진성.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경향을
역진성이라고 해요.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종이에 적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간접세와 직접세, 그리고 비례세와 누진세, 역진성에 대해서 예시 문제도 풀고 조금 더 알아봅시다. 자, 어디 갔냐, 종이가. 있다. 자, 봅시다.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분류예요. 이거는 분류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건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의 기준을 두고 나눈 게 직접세와 간접세라면 이 기준이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분류일 경우에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누진세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쌓인다는 거고, 과세 대상 금액,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금액, 즉 소득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걷는 거예요. 주로 직접세가 누진세를 이용하고 있죠. 누진세 방식을.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즉 소득과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동일하게 물건에 세금을 붙여놨기 때문에 누가 사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간접세에 이 비례세를 적용하면 역진성을 나타낸다. 즉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이 세금 부담이 커진다라는 개념이죠.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경향을 역진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역진세를 봅시다. 당연히 역진세는 역진성을 가졌기 때문에 역진세겠죠. 역진세는 과세 대상이 클수록, 즉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현재에는 역진세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아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방식 아니야.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근데 이게 존재하긴 했어요. 지금은 존재 거의 안 하지만 과거에 신분사회 같은 경우에 왜 계급이 높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계급이 낮으면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렇게 세금을 걷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역진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득이 높겠죠. 과세 대상 금액이 크겠죠. 소득이 많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지. 근데 반대의 경우 소득이 적으면 큰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역진성은 가장 크겠죠. 그리고 비례세도 간접세에 적용할 경우에는 역진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데 아이고 또 시간이 다 됐네, 그죠? 영상을 한번 끊고 문제풀이하고 짧게 문제 풀고 문제풀이하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빨리 끝냅시다.